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도내 63개 시험장에서 잠시 뒤인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도내 한 유치원이 중국산 식재료 등 저질 급식을 했다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동학기념일 제정 이후 후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출근길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도내 63개 시험장에서도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많이 긴장되실 텐데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전주 동암고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서 고사장이 마련된 전주 동암고에도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실 완료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과 응원을 나온 학부모, 학생들에게서 적지 않은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많이 춥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5도에서 10도 분포로 시험에 집중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생은 2560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자담배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엔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시간에 늦어 8명의 성적이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거나 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에 다른 과목을 자습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능일인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수험생의 요구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며 기침이 심할 경우 별도로 마련된 교실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능 시험 전 교통 혼잡을 대비해 도내에 있는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1시간 늦어집니다. 지금까지 전주 동암고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유치원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는 가운데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 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원산지를 속인 불량 급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국산 유기농 식재료만 쓴다고 홍보해온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산물 포장지에 쓰인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썩은 과일과 채소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를 저희가 처음에 보낼 때 유기농 먹인다, 국산 먹인다 해서 보낸 거거든요. 아, 믿음직스럽다. 먹을 것 갖고는 장난 진짜 안 치겠다. 근데 먹을 것 갖고 장난치니까 너무 화가 나고요. 유치원은 중국산 재료를 쓴 점은 일부 인정했지만 썩은 식재료를 썼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가 이제 갑자기 만약에 음식이 떨어지고 재료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중국산이 한 번쯤은 제가 있는 근무하는 3년 동안에는 전혀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 전주교육청은 뒤늦게서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에는 쌀이나 뭐 그런 게 국내산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원산지 표시 그 푯말을 아예 띄워놓고 아예 부착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지도 점검도 문제입니다. 2년에 한 번 점검을 나가는데 요식행위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일단 미리 전화를 하죠. 저희가 이제 뭐 언제쯤 한 몇 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에 혹시 원장 선생님 특별히 안 계시는 날 계시냐고 여쭤보고 이제 그날 외로 나가죠.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은 고작 시정권고나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마땅히 감시할 방법도 없고 적발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출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지난 4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위해 진행된 호주 뉴질랜드 연수에서 타 시도와 달리 전북에서는 도청 국장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해외 출장과 연수가 6회 이상인 공무원이 3명이라며 기회가 특정인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호남 KTX 요금 인하와 직선화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정동영, 김동철 등 호남권 의원 모임 11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3,000원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우선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KTX 직선화는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 가능한지 살펴보자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지역 갈등의 세종역은 어렵지만 익산 여수간 전라선 철도 선형 개량 등 수건 사업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난처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정해지면서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와 공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반봉건과 외세 척결을 외치며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민주주의의 효시로 꼽힙니다. 하지만 혁명 참여자들과 후손들은 그간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3.1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과 달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후손들은 한때 난을 일으킨 역도의 자식으로 취급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족보에 있는 이름도 바꾸고 생년월일도 바꾸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전부 다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고부봉기 참여자도 혁명의 참여자로 포함하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됩니다. 현행 법률에는 독립유공자를 일제 국권 침탈에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한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시점을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정해 앞서 일제와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학농민혁명이 가장 먼저 일제에 맞선 전국적인 사건으로 재평가받게 됩니다. 역사를 바르게 정리본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 국가기념일 행사 전에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통신사 기지국 철탑을 돌며 접지선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지국 CCTV에 스프레이를 뿌려 얼굴을 숨겼는데 경찰의 추적을 끝까지 피하진 못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임실군의 한 통신사 기지국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탁한 연기를 뿜는 물질이 화면을 검게 뒤덮습니다. 누군가 CCTV 화면에 스프레이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스프레이가 묻지 않은 화면 틈새로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오는데 공구로 보이는 물건을 허리춤에 챙깁니다. 상주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장비 점검 때문에 이렇게 갈 일들이 있거든요. 기지국에 접지선을 전환을 당해가지고 CCTV를 보고 이제 통신사 기지국을 돌며 접지선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37살 정모 씨. 정 씨는 기지국 CCTV를 스프레이로 덮은 뒤 철탑 내 사다리를 통해 꼭대기에 올라가 50m 길이의 접지선을 끊어갔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북 지역 기지국 등을 돌며 23차례에 걸쳐 훔친 접지선이 400m, 1,300만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기지국의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한 접지선이 돈이 되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선이 돈이 비싸다 생각을 해가지고 생계비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거를 노리고. 경찰은 정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가 도내에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 미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가 260여 명으로 액수는 92억 원이며 이 가운데 161명이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이 체납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최다 체납액은 각각 5억 9천만 원과 2억 3천만 원으로 전라북도는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 압류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읍 씨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여성 화장실을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장례식장, 공공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읍 씨는 이번 주 정밀 탐지 장치를 동원해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과 여성문화관, 체육시설 내 30개 화장실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몰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 및 노약자, 청소년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지난 주말 김장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을 위해 김장 체험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추가 진행합니다. 지난 김장 페스티벌에는 도시민과 지역민 1000여 명이 참가해 3만 킬로그램의 김치를 담아 매출액도 1억 7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에서 3번째 김장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도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26일부터 2차 체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을 설에 대체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3개 읍면동과 주요 도로에 300톤의 제설용 모래와 모래주머니 3만 매를 보급하고 도로 12개 노선에는 결빙 안내 표지판 26개를 설치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6월 3만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6회 산골영화제 평가 보고회가 열려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황인웅 무주군수는 무주의 지형적 특징과 정서를 잘 담아낸 비교 불가한 영화제라며 확실한 마니아층을 가진 차별화된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차익입니다. 전주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는 과일과 채소를 선별 포장하는 복합시설로 최신 선별기와 세척, 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연간 2,500톤의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어 지역 유통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대학교와 특장차 업체 광림이 협약을 맺고 군산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단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군산대와 광림은 전기 특장차 관련 장비를 공동 연구하고 재학생 취업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특장차 거점 구축을 모색해온 광림은 군산대학교 가족회사로 등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2월까지를 조류독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독림저수지와 금강 등 철새 도래지 주변을 매일 소독하고 농가의 가축 폐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 필증을 지참한 차량만 농가 출입을 허용하고 조류독감에 취약한 300여 농가는 전화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경찰제 도입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생활안전과 교통 등 민생 치안 업무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자치경찰제를 오는 2022년쯤 시행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관 신분은 단계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며 지방경찰청에 상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신설됩니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취업자 수는 93만 3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천 명이 감소한 가운데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의 자연 증가로 고용률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자 수는 1만 8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천 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0.4% 상승한 1.9%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필터 산업이 노조원들을 탈퇴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를 밝힐 것과 노동부가 나서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의 OCI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이 누출된 질소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군산 소룡동 군산산업단지 내 OCI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62살 A씨 등 외주업체 근로자와 OCI 직원 등 9명이 누출된 질소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 교체 작업의 안전을 위해 질소가스를 살포하는 과정에 다량의 가스가 확산됐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가 오늘부터 21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익산과 과천 시립합창단이 오늘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교류음악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 모교 국악예술부대가 오늘 무용단원들의 다양한 전통춤으로 펼쳐집니다. 부안군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영화 안시성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유민석 작가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갤러리 러프 엣지에서 만화 톰과 제리 시리즈의 미디어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군산시 취업박람회가 오늘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1회 전북 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오늘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임실군 청소년 문화축제가 모레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있습니다. 장수군은 내일 군민회관에서 장수 출신 박용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북 민원연은 언론계와 한국 사회에 큰 화제를 낳은 이슈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언론학교를 30일까지 운영합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수능일인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6도, 김제 15도, 동북권은 장수 15도, 진안 14도, 서해안권은 고창 17도, 군산 15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